전세 시장 붕괴에 전세의 종말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한국의 주택 시장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함께 어우러졌던 시장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분리가 되지 않고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분리가 되면서 전세 시장은 종말을 고한다. 붕괴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안 보고 지금 계약됐었는데 전세 물건 쌓이는 이유 세 가지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금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왜? 금리로 인해서 전세 대출이죠. 전세 대출에 금리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월세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전세 수요가 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늘지만 이거는 앞으로 지금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구조적인 변화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변화들 때문에 전세 시장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10년, 20년 사이로 해서 전세 시장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남아있는 전세 시장이 100% 없어지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전세 시장은 신축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정도지, 대부분은 전세 시장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의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저는 인구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인구 변화들 중에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일단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죠. 그럼 전세를 내놨는데 다음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그 인구가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의, 주택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서 지금 핵심지가 아니고서는 지금 굉장히 양극화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 그리고 올라가는 곳과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이런 양분되는 시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전세로 가진 않더라도 얼마든지 싼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많이 넓어지겠죠. 그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인구 문제의 변화들 중에 하나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베이비 부모. 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자, 이 은퇴를 하고 나서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전세로 놓지 않을 겁니다. 집도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수익성 자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도 예외가 없다. 입주단지마다 역전세난이 공포가 된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좀 잘못됐습니다. 강남은 역전세난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강남이 역전세난이 나기 힘든 거는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 지금 역전세난이 정도 나오려고 하면요, 전세가율이 적어도 한 75에서 8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군지를 제외한 대치동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나올 가능성은 힘들지만, 많은 곳들은 지금 역전세난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을 보시면은 평균이 63.8%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한 외곽지 쪽으로 시세가, 매매가가 많이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63.8%의 만약에 전세가율이라고 한다면은 40%에서 50%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역전세난이 납니다. 역전세난이. 그럼 강남 같은 경우는 40에서 50%가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게 되겠죠. 지금의 하락을 하는 곳들이 주로 외곽이거나 아니면 수도권 그쪽, 그래서 그쪽으로 좀 외곽 쪽으로 있는 곳들이 서울의 중심권과 먼 곳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70% 넘어가는 곳이 울산, 광주, 인천, 주로 보시면은
지금 매매가 자체가 그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높은 곳이 보면은 사실은 매매가가 그다지 높은 곳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단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충남, 충북, 전북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매매가 자체가 높은 곳은 어떻습니까? 전세가율이 낮죠.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부산, 제주, 세종 요게 지금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곳이고,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 제주 같은 경우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고, 세종은 이제 거의 막 46% 정도를 전세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전세가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거는 지금도 전세가율이 높진 않지만 금리로 인해서 월세를 많이 수요하는 수요자들이 많지만, 이 변화들은 구조적인 요인들, 구조적인 변화다. 그 구조적인 변화 중에 금리라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거고, 이것은 인구 문제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의 세대들의 은퇴, 그로 인해서 집이란 것은 이제 수익성 자산, 전세는 이제 빚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될 부채죠. 그런데 지금 전세를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로 받으면 되죠. 반전세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집이란 것은 또 하나의 수익성 자산이 되고, 이것은 은퇴하고 있는 이제 집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전략이 될 거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네, 인구 변화가 줄어든다. 그렇다면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음 전세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세 시장도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의 양극화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역전세 확산, 뭐 집주인들 당장 수용 마련, 이것은 다 빚이라고 했죠, 빚. 네, 이 전세는 사실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네, 지금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에 갚아야 될 빚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땅값은 올라가더라도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라는 것들 자체는 앞으로는 이제 수익성 자산으로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클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전세 수요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일반적인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전세 시장 자체는 저는 이것이 뭐 금리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회복이 됐다, 줄어들다,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문제는 이제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출산의 대책을 우리 새로운 정권이 오게 되면 저출산의 대책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전세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인구 문제죠, 인구. 다음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젊은 층, 우리가 특히 2030 세대들, 집을 마련하지 않은 세대들이 많아야지 전세에 대한 무엇이 증가합니까?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막히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자체가 새로운 정권이라든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까지 280조를 투입을 했어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 보수 정부든 아니면 진보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이거는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 지금 사단이 났습니다. 특히 이 저출산에 대해서 실패한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다른 국가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성공을 했고 이스라엘도 성공을 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지원이죠. 직접 지원. 직접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직접 돈을 주면 됩니다. 간접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자, 이 문제를 빨리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금쪽 같은 뭐 상담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런 방송을 나 혼자 산다, 이런 방송을 빨리 없애야 된다 라고 보고, 전세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인구 변화가 아니면은 현재 전세 시장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